바로 준동사의 시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동사의 시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래쪽에 표를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제는 감 잡으셔야겠죠. 바로 영어의 문장입니다. 문장. 어이 길어요. 문장이 나왔다는 건 반드시 그 안에 동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냥 동사가 아니라 본동사라고 따로 밝혀준 걸 볼 때 이 문장 속엔 아마 본동사가 아닌 준동사가 포함되어 있겠죠. 자, 이때 말입니다. 본동사도 동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준동사에도 동사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각각 그 두 개의 동사 개념 사이에 시간적 전후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겠죠. 바로 그런 준동사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본동사와 밝혀주는 게 바로 준동사의 시제 개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준동사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정사가 있겠죠. 일단 부정사라고 하는 건 동사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즉 미래지향적이란 의미가 매우 강하다고 쌤이 말씀드렸었죠. 반면에 ing 동명사 같은 경우는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는 과거지향적 의미가 다분히 강하다고 이미 앞에 강의에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두시고 설명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늘 그렇듯 기본적 예문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He wants to live in Korea. 자, 그가 원하는군요. 뭘 원합니까? 바로 한국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 시간의 전후 관계니까 시간의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준동사의 기준 시점은 바로 본동사니까 원치를 기준 시점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시점에 이미 과거에 한국에 살았던 겁니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다분히 미래지향적이죠. 즉, to 부정사 자체만 써도 미래지향이 표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는 to 부정사가 본동사와 같은 시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He seems to live in Korea. 자, seems라고 하는 건 이 형식 자동사인데요. 그가 보이는 거죠. 어떤 상태로? 한국에 살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eems라고 하는 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볼 때 seems 이하 내용은 아직 불확실한 겁니다. 아마 그럴 것 같다라는 추측이 포함된 말이겠죠. 그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 확실치는 않지만 이런 말이겠죠. 자, 이때 seems가 마찬가지 기준 시점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그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바로 지금 요 seems 시점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죠. 따라서 to 부정사가 본동사 시점과 같거나 아니면 미래를 나타낼 때는 그냥 to 뒤에 단순 시제를 쓰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기준 시점보다 더 전에 걸 밝히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즉 이런 예문이죠. 그가 보이는데 그가 과거엔 한국에 살았던 것처럼 보여 라는 표현 말입니다. He seems to have lived in Korea. 앞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준동사 파트 처음에 말입니다. 바로 to 이하에 현재 완료구를 집어넣어서 have pp를 집어넣으면 바로 그 완료 부정사가 되면서 본동사 시점보다 과거에 살았었다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뭐 간단한 원리죠, 사실은. have pp라고 하는 게 현재 완료가 그렇듯 꼭 과거에 살아서 지금은 더 이상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만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한국에 여러 번 살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과거에 한국에 살기 시작해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 완료가 지니는 의미는 다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영어에서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have pp꼴을 응용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공부했던 조동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동사, 추측의 may나 might 같은 경우는 다 현재나 미래의 추측이죠. 그걸 과거로 만들 땐 might가 절대 과거의 추측이 아니라고 했죠. might가 아니라 may나 might 뒤에 have pp를 붙이면 과거의 추측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have pp는 현재 완료가 아닙니다. may나 might의 과거의 추측이나 유감 그런 뜻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조동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to 뒤에 바로 live처럼 뭐가 붙었습니까? 단순 시제가 붙은 걸 바로 단순 부정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to 뒤에 지금처럼 완료 시제가 붙으면 뭡니까? 당연하죠. 완료 부정사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일반적인 완료 부정사는 본동사 시점보다 하나 더 과거를 밝힐 때 쓴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생각이니까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부정사였고요. 오른쪽에 이제 동명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admitted stealing my money. 자, 그가 인정했군요. 뭘 인정했습니까? 내 돈을 훔친 걸 인정했죠. 마찬가지 시간의 그래프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정했다라고 하는 걸 기준 시점 삼아봐요. 인정한 과거 시점보다 돈을 훔친 건 당연히 인정한 것보다 과거에 훔친 거겠죠. 그러니까 훔친 다음에 아유 내가 훔쳤어요 인정한 거 아닙니까? 즉 기본적인 동명사는 과거 지향적이다. 그냥 단순 동명사만 써도 이미 과거가 밝혀집니다. 근데 본동사보다 과거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을 땐 동명사도 완료형 동명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He admitted having stolen my money. 자, having pp죠. 바로 have pp꼴을 동명사로 바꾸니까 have pp가 아니라 having pp가 된 겁니다. 따라서 그가 인정했죠. 인정한 시점보다 돈 훔친 게 더 과거라는 걸 밝혀주는 건데 사실은 그냥 단순 동명사 쓴 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완료 동명사 쓰건 아니면 단순 동명사를 쓰건 본동사 시점보다 과거의 일을 밝히는 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명사에서는요. having pp를 잘 쓰지 않고 그냥 단순 동명사를 쓰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언제 having pp를 쓸까요? 굳이 이렇게 쓴다는 건 본동사보다 더 과거에 있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을 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저렇게 간단하게 바로 이제 부정사와 동명사에서 단순과 완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봤습니다. 단순이라고 하는 건 그냥 기본적인 동사꼴만 집어넣는 거고요. 완료라고 하는 건 have pp를 to 부정사 뒤에 붙이거나 having pp를 만들어서 본동사보다 하나 더 과거임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준동사는 지금처럼 부정사와 동명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싹 지우고요. 바로 분사, 현재 분사 ing 모양은 동명사와 똑같지만 뜻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했고요. pp, 과거 분사, 뭐뭐 되어진, 즉 수동과 완료가 있다고 이미 설명드렸죠. 각각 한 번씩 예문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Eating bread. He read the book. 일반적으로 분사 구문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봐요. 쌤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ing는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했죠. 따라서 빵을 먹고 있던 그는 책을 읽었어요. 자, 이건 발음이 read가 아니라 read겠죠. 현재라면 주어가 he니까 s가 붙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의 그래프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본동사를 기준 시점 삼고요. 자, 책을 읽었던 시점에 그가 빵을 먹은 건 이미 과거에 먹은 걸까요? 아니면 먹고 있는 중이었을까요? 앞으로 먹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먹고 있는 중이죠. 우리말로 뭐야? 빵을 먹으면서 그는 책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먹으면서 책을 본 거죠. 이렇게. 맛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eating, ing 꼴이 아니라 똑같아요. 앞에 동명사 모양처럼 having pp가 되면 하나 더 앞선 시제를 밝히게 됩니다. Having eaten bread. He read the book. 이해되시겠습니까? 즉 having pp가 되니까 빵을 먹었던 건 책을 본 것보다 앞선 시제라는 걸 밝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빵을 먼저 먹고 배고프다 빵 먹고 딱 배부르다. 그 다음에 책을 읽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빵을 우리말로 굳이 한다면 빵을 먹어 치운 그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빵을 먹고 있던 그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 상황이고 이건 순차적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이렇게 그러니까 본동사 시점보다 하나 더 과거임을 밝힐 때 바로 현재 분사도 having pp를 쓴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게 어렵지 않겠죠. 자, 이건 단순 현재 분사, 이건 당연히 완료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이제 완료는 하나 더 과거 시제를 표현한다.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Written in haste. The book has many mistakes. 자, 또 봤던 예문인데요. 이제 과거 분사인데 사실 과거 분사는 자체적으로 이제 시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written이라고 하는 건 쓰여진이겠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쓰여진 그 책은 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앞에 한번 봤던 예문입니다. 자, 시간의 그래프를 본단 말이죠. has라고 하는 걸 본동사 기준 시점 삼아 봐요. 자, 근데 writte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는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체에 이미 완료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has라고 하는 본동사 시점에 이미 완료가 된 거니까 쓰여진 건 더 과거에 이미 쓰여진 거란 얘기입니다. 자체가 이미 과거의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이걸 말입니다. 하나 더 과거를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쓰냐면 똑같아요. Having been written in haste, it has many mistakes. 자, having pp 형태를 쓰는 겁니다. having been written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과거에 성급하게 쓰여진 그 책은 지금 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과거라고 하는 건 똑같은 과거 아닙니까? 따라서 완료 형태의 과거 분사나 그냥 단순 과거 분사나 이미 과거 분사는 완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과거라는 의미가 다 이미 자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쓰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being, 일반적으로 앞에 이게 being이 생략된 형태 아닙니까? 분사 때 기억나시죠? 분사 구문 공부할 때 원래는 이제 BPP 형태인데 바로 B가 being이 되니까 생략된 것처럼 having been도 사실은 거의 생략을 합니다. 이렇게. 생략을 하면 하나 더 과거라는 게 없어져도 사실은 이것만 써도 그냥 과거 이미 밝혀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걸 생략하고 이걸 생략하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having been을 굳이 써준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바로 강조입니다. 하나 더 앞선 시제를 강조하기 위해선 having pp를 써주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준동사의 시제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총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본동사 시점보다 준동사가 하나 더 과거임을 밝히고 싶을 땐 바로 have, pp 형태를 각각 적용하면 됩니다. to 같은 경우는 to have pp. 그러니까 동명사나 현재 분사처럼 ing 꼴은 뭡니까? 바로 having pp를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분사는 따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준동사의 시제 개념을 설명드려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강의로 넘어가죠.